전회차에서 서동주는 죽음의 문턱에서 되살아났습니다. 돌아온 기억은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고 그를 벼랑 끝으로 내몬 염장성과 허일도에게는 경고까지 하게 되는데요. 여운남 또한 이들에게 맞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온 오래된 사진 한 장은 서동주의 출생에 대한 충격적인 단서를 품고 있습니다. 서동주는 자신이 우연히 대산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곳과 얽혀있던 존재였다는 사실을 이제 서동주와 여운남은 함께 잃어버린 과거를 찾아 나서며 숨겨진 이름과 뒤바뀐 진실을 마주하려 합니다. 서동주와 여운남은 아무 말 없이 사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촛불 하나가 탁자 위를 밝히고 있고 그 불빛은 사진 한 장 위에 떨리듯 얹혀 있었습니다. 사진 속 오래전 찍힌 인물들, 한 남자 품에 안긴 아이, 그리고 그 곁에 서 있는 여자. 그럼 이 아이는 나야. 이 사진 속 아기는 나고 그 옆에 있는 건 우리 엄마야. 여운남은 놀라며 서동주를 바라봤고 서동주의 표정은 놀랍도록 담담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듯. 그럼 우리 설마? 아니야. 우린 남매가 아니야. 난 어릴 때부터 내가 살아온 방식, 가족, 환경, 어디 하나 닮은 구석이 없었어. 그게 오히려 이 상황을 명확하게 만들어줬지. 그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오래된 무언가를 꺼냅니다. 빛바랜 금속, 대상그룹의 상징, 배지였습니다. 이걸 아주 어릴 때 늘 가지고 있었대. 누가 준 건지 모르고 왜 내 손에 있었는지도 몰라. 허일도, 강성, 내 아버지 여순호, 다들 나를 알고 있었어. 그냥 스쳐간 인연이 아니야. 너무 많은 우연이 쌓이면 그건 필연이잖아. 여운남은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산이라는 이름, 그 무게가 두 사람 사이의 공기를 점점 더 짙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동주야, 진실을 알고 싶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왜 우리가 이렇게 엮이게 된 건지. 이젠 도망치고 싶지 않아. 그래, 같이 찾자. 우리 둘이서 잃어버린 과거, 그리고 그 안에 감춰진 진짜 이름들. 오래된 탁자 위엔 은은한 차향이 감돌고 차강천은 묵직한 손으로 다 마시지 못한 찻잔을 내려놓습니다. 그의 눈빛엔 어딘가 모르게 흐릿한 그늘이 깔려 있었고 마주 앉은 지선우는 긴장과 의문 속에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지선우, 회장님, 정말 제가 회장님의 아들입니까? 질문은 간단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참으로 복잡하였습니다. 그리고 차강천의 대답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그래, 너는 내 아들이다. 차선우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 집안의 일원이 될 거다. 그 순간 지선우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아들이라는 말이 낯설게 느껴졌고 무거운 책임처럼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전 이제 대산그룹의 후계자라는 건가요? 후계자라는 말은 아직 이르다. 하지만 대산의 사람으로, 대산의 피를 이은 사람으로 살아가야겠지.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겠나? 지선우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는 채 살아왔고 이제는 그 정체성이라는 거대한 단어가 그의 삶 전체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서동주 형은요? 그 말에 차강천은 미간을 잠시 찌푸립니다. 그리고는 곧 그 물음에 자신의 방식대로 답을 내놓습니다. 그 아이는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 능력도 있고 사람 보는 눈도 있고 무엇보다 그 아이는 나한테 충성심을 보였다. 넌 그 아이를 경계하지 마라. 언젠가는 내 옆을 유일하게 너를 지켜줄 사람이니깐. 네, 대상가 뒷마당에는 오래된 느티나무 그늘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서동주는 조용히 마당을 걷고 있었고 그의 뒤를 조심스레 따르던 공비서가 말을 걸지 못한 채 몇 걸음 뒤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공비서님, 그 말에 공비서가 잠시 주춤하며 멈춰섭니다. 서동주는 뒤돌아보지 않은 채 성현이라는 이름 기억나십니까? 공비서는 한참 말이 없습니다. 그러다 끝내 고개를 끄덕입니다. 기억합니다. 그 이름은 잊으려고 했지만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접니다. 공비서는 숨을 삼키며 뒷걸음질 칩니다. 그녀의 눈빛엔 놀람 그리고 두려움이 교차합니다. 기억이 나셨습니까? 아주 오래전에 회장님 부인께서 당신을 데리고 오셨던 적이 있습니다. 성현이라는 이름으로요. 며칠간 이 집에 머물렀고 그때부터 계피는 금기였습니다. 서동주 웃으며 지금도 그래요. 계피 냄새만 맡아도 숨이 막히니까. 상무님, 죄송하지만 저는 당신이 이 집에 다시 들어온 게 두렵습니다. 왜 두려우시죠? 그 시절의 기억들이 모두 다시 떠오를까 봅니다. 그 기억 속엔 제가 외면했던 진실도 있으니까요. 숨긴다고 해서 진실이 사라지진 않아요. 그건 누구보다 제가 잘 압니다. 그의 등 뒤로 공비서는 속삭이듯 말을 남깁니다. 당신이 돌아온 순간부터 이 집안의 시계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제과점 유리창 너머로 뉘엿뉘엿 해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텅 빈 가게 안 지영수는 핸드폰을 든 채 무표정하게 창밖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지 여사, 이제 결정을 내리실 시간입니다.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켜야 하는 겁니다. 모르는 채로 조용히 살아가게 하시려면 그게 어머니의 역할 아닙니까? 그 아이는 대산의 피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산은 그 아이를 품어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만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단 협조해 주신다면요. 서동주,
그 아이는 당신 계획의 방해물이겠죠. 지 여사, 그 아이는 방해물이 아니라 방아쇠입니다. 누가 쏘느냐에 따라 방향은 달라지죠. 당신은 절 믿지 않죠?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를 믿게 해주십시오. 지영수는 고개를 숙인 채 전화기를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무의식적으로 반죽 덩어리를 만지작거리다가 조용히 힘이 풀리며 탁자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녀는 오래된 편지함 속에서 한 통의 편지를 꺼냈다. 성현이라는 이름이 적혀있던, 누군가에게 전하지 못했던 진실. 황혼이 저물며 응접실엔 따뜻한 전등 불빛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차덕희는 조용히 와인을 홀짝이고 있었고 허일도는 여전히 창가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공비서는 뒤편에 조용히 서서 그늘 속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서동주가 문을 밀고 들어옵니다. 그의 발걸음은 차분했지만 그 속에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이런 자리 익숙합니다. 이 집에 발을 들일 때마다 항상 누군가는 저를 제거할 궁리를 하더군요. 몸은 좀 어떻나? 서상무, 상무라는 호칭? 이 집에선 언젠가 제 목숨값이 되겠죠. 탁자 위에 그가 꺼낸 낡은 대삼 배지가 놓입니다. 그 배지는 묘하게도 그 공간에서 유일하게 진실된 무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거 제가 몇 살 때부터 가지고 있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제 삶의 조각처럼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들고 이 집에 따지러 왔다는 거야? 아니요. 이 배지는 증거입니다. 제가 이 집과 얽히게 된 가장 오래된 연결고리. 그 얘기를 왜 이제 와서 꺼내십니까? 서동주 공비서를 향해. 당신은 알고 있었잖아요. 공비서님, 이 집에 성현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있었다는 걸요. 그 아이가 다시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동주야, 우리는 널 적으로 삼고 싶지 않아. 그럼 왜 저를 죽이려 했죠? 말이 끝나기 무섭게 응접실의 온도는 급속히 식어갑니다. 서동주는 시선을 차덕히, 허일도, 공비서에게 각각 나누어 보냅니다. 성현이라는 아이가 서동주로 돌아오니 여전히 죽기를 바라고 여전히 과거를 묻으려 하네요. 당신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요. 그건 위험한 일이에요. 하지만 나는 이 집이 숨겨온 진실과 그 대가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차분히 고개를 숙여 배지를 다시 집어넣습니다. 이 집안의 어른들이 저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 제가 하나씩 되묻겠습니다. 보물섬 드라마 11화 예측 어떻게 보셨나요? 이전 회차들과 11화 예고편을 보고 저는 앞으로 이렇게 진행될 것 같았는데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빠르게 다음 회차의 예측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의 예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